3개월 동안 월급보다 더 많이 벌게 됐다 하면은 퇴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레드를 하면서 그 정도 수익을 얻게 됐었어요. 지금 여기는 도쿄 가마쿠라라는 곳이고요. 슬램덩크 오프닝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스레드로 돈을 벌고 있고요. 핸드폰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나와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쵸. 외국에 나와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 꽤 많았죠.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뭔가 톤 앤 매너가 맞춰져 있었는데, 보니까 스레드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었어요, 초반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수익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었습니다. 1년 정도요. 원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예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한 8년 동안 마케팅 일을 했었고요. 마케팅 팀장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전문으로 했었습니다.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온라인에서 내가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던,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문구, 혹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SNS 수익화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사람들이 매력적이게 느끼게끔 만들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제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 자체는 어릴 때부터 좀 사업을 하고 싶긴 했었어요. 이제 돈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직장생활만으로는 좀 돈을 벌기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히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큰 돈을 벌려면 어찌됐든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퇴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월급보다 더 많이 벌게 됐다 하면은 퇴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레드를 하면서 그 정도 수익을 얻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간편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익적인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제 첫 번째 간편하다라는 거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레드는 물론 이미지도 필요하긴 합니다. 영상도 필요할 때가 있고, 하지만 SNS 중에서도 텍스트 기반인 SNS, 트위터보다는 훨씬 더 스레드가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트위터보다 왜 가능성이 높냐라고 생각했었냐면, 트위터는 그냥 단독적인 SNS잖아요. 근데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이랑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있는 유저들이 스레드로 넘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굳이 왜 스레드를 선택했냐면,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랑은 다르게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 수 있어요. 링크가 활성화가 돼서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클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이랑 연동이 되어 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피드를 좀 둘러보시면은 스레드에 있는 매력적인 글들이 노출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도냐면, 인스타그램에 있는 유저들을 계속 스레드로 유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레드는 활성 유저 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한 달에 한 300-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강생님들 관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뭐 1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왔던 건 아니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24년 7월이었는데 그때 한 50-60만 원 벌었던 것 같아요. 7월 한 달 동안. 그게 맨 처음 수익이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준비 단계가 필요하지 않았고 바로 수익이 났다 라는 게 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조회수 수익을 얻으려면은 어떤 게 기반이 되어야 하냐면, 피드나 아니면은 뭐 다른 특정 사람들, 뭐 인스타그램으로 치면은 릴스가 되겠죠. 근데 그런 곳에 광고가 노출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광고에 대한 지분을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주는 형태인 거거든요.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이제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에 대한 조회수 수익을 단순히 그냥 유튜브가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중간중간에 혹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혹은 시청한 다음에 광고가 껴있잖아요.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스레드는 아직 그거에 대한 구조가 확실하지 않아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어플이다 보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그게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페이스북 광고를 돌릴 때 이제 스레드에도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레드에도 이제 곧 있으면은 조회수 수익을 이제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라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게,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구매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익숙해진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방식이 제휴 마케팅이에요. 만약에 쿠팡 파트너스로 제휴 마케팅을 조금 활동을 해보셨다 하시면은 충분히 공동구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제가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제를 정하는데 시간을 들인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AI 생성기로도 충분히 주제를 만들 수 있고, 특히 저희 수강생님 분들은 그냥 주제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랜덤이라고만 작성을 해도 주제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생성기들을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휴 마케팅을 할 때 사실 주제를 정한다? 노하우 중에 하나이긴 한데, 주제를 정한다기보다는 인기 있는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제를 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기 있는 주제를 찾아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됩니다. SNS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블로그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처럼 어떤 특정 키워드를 찾는다, 주제를 찾는다 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인기가 있는 주제를 찾아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어떤 주제를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되게 쉬워요. 텍스트 기반의 SNS다 보니까 일단은 텍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텍스트를 작성을 할 때 한두 줄만 작성을 하면 돼요. 너무 막 길게 대여섯 줄까지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직관적인 이미지를 하나를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링크를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링크를 댓글에다가 달아줍니다. 그렇게만 하면 끝납니다. 반응이 좋았던 주제는 연봉이나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거, 그런 글들에 조금 관심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연봉별 뭐 실수령액, 아니면 연봉별 가장 적절한 자동차 브랜드는 무엇인가, 이런 글들이 좀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갈식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PD에서 노출이 되어야 하는 게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PD에서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느냐, 결국에는 첫 줄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가독성입니다. 첫 줄에서 사람들을 후킹을 했다 하더라도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조회를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겁니다. 글이 더 잘 정돈이 되어 있을 경우에 조회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도움이 되는 이유는 품앗이 문화가 유행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유행을 결국에는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를 하다 보면은 이제 팔로워가 늘 수 있겠죠. 팔로워가 늘게 되면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레드 같은 SNS가 망하지 않는 이상 팔로워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항상 중요한 그런 지표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해야 될지를 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주제를 잡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가 저는 스알이나 뭐 천명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주제 혹은 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를 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에 강박을 갖다 보면은 오히려 허들처럼 느껴지고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천명 프로젝트 아니면 뭐 스알이 같은 그런 글들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선정적인 글은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근데 글을 올리다 보면은 좀 선정적인 그런 주제가 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글들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글을 올렸다가 신고를 당하게 되면은 계정이 아예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주제 추가,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달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 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좀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는 조회수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제 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조금 더 두 갈식으로 작성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족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일정하게 수익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더 크게 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이런 수익이 일정하게 들어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진 않은데, 반대로는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여행 겸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좀 계정을 좀 여러 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스레드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에 좀 집중하면 몰두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서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SNS로 돈을 버는 그런 수익 구조는 영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NS, 그러니까 뭐 스레드,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들도 결국에 돈을 벌려면 크리에이터들과 공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어찌됐든 플랫폼도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플랫폼에서 돈을 버는 그런 수익 구조를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형태는 조금 달라진다 뿐이지 계속 돈을 버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당장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집중을 하고 싶어요. 공유책도 출간이 됐고, 저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단기적인 목표고, 장기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더 많은 책을 내고 더 퀄리티 높은 교육을 통해서 좀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는 이미 출간이 됐을 것 같고, 10월 중순에 출간이 돼서 제 책이 좋은 책이다 라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도 와서 촬영을 하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 슬램덩크 실제 배경이 되었던 이 가마쿠라에 와서 촬영을 해서 그런지 좀 감회가 새롭고 되게 뜻깊은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국 재패를 하고 끝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의 그런 삶과도 많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강백호도 마찬가지고 정대만도 마찬가지고 계속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강백호도 불량 학생이었고 정대만도 좀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인간이 언제나 그렇게 성공을 하고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 최종 우승 1위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얼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